지금 유럽 학계에 충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5년 2월 파리국제재료포럼에서 단 15명의 한국 연구진이 발표한 녹슬지 않는 구리가 무려 5천억 달러 규모의 금 산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600시간 산화 실험에서도 변색은 없었습니다. 서구의 권위자들은 구리는 90일이면 반드시 산화한다며 비웃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연구진이 공개한 샘플은 300도 산소 환경에서도 끄떡없고 무려 2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과학 강국,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취에 대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마음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65년을 살아오며 40년간 항공기 안전검사관으로 일했습니다. 파리국제항공포럼 3층 회의실, 정확히 오후 2시 15분이었죠. 300명이 앉은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연단 위 젊은 한국인 연구원이 손에 든 구리 샘플이 형광등 불빛 아래 번쩍거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구리 표면에 특수 처리를 가해 무한정 산화를 방지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구리는 반드시 산화해요. 이건 물리 법칙입니다. 40년간 수천 개의 항공기 부품을 검사하며 확인한 절대 진리였죠. 구리 배선은 90일이 지나면 어김없이 녹슬기 시작했습니다. 180일 동안 색 변화가 전혀 없었다니 웃기는군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독일 검사관 하인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원은 계속 말했어요. 원자 1층 평탄화 기술이니 표면 전자 과축적이니 하는 복잡한 용어들을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죠. 구리가 영구히 산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40년 경험상 구리가 90일 이상 버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검증해 보시겠습니까? 언제든 한국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초대라니요. 65세 노인을 한국까지 보내서 뭘 확인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이처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어요. 네이처라고요? 세계 최고 과학 저널에 말도 안 되는 연구가 실릴 일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 애들이 또 허풍 떨었네. 구리가 안 녹는다니 황당하기 그지없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의문이 솟아올랐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일까요? 40년간 쌓아온 경험과 상식이 맞을까요? 파리 시내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생강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물은 항상 아래로 흐르죠. 구리는 항상 산화합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연구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에 찬 눈이었죠. 혹시 제가 틀렸을까요? 40년 경험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구리는 반드시 녹슬어요. 포럼이 끝나고 3일째 되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파리 16구 제 아파트 거실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있었어요. 시계 바늘이 오후 7시 30분을 가리켰죠. 창밖으로 보이는 에펠탑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손녀 클라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머니, 이 기사 좀 봐요. 링크가 하나 첨부되어 있었어요. 클라라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하는 22살 대학생입니다. 똑똑하지만 가끔 성급한 면이 있어요.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와인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한국 연구진, 불변 구리 개발, 네이처 게재 확정. 네이처라고요? 정말 네이처에 실린다는 건가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렸어요. 서울대 박준호 연구팀. 원자 단위 표면 처리로 구리 산화 완전 차단.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구리 조각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왼쪽은 푸른 녹이 덮여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마치 금처럼 빛나고 있었죠.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80일 경과 후 비교 사진. 일반 구리자와 신소재 구리 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80일이라니요. 6개월이에요.
제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클라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보셨어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클라라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어요. 클라라, 180일 동안 색이 변하지 않았다니 말이 되니? 제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논문에 보면 실험 조건이 다 나와 있어요. 온도 25도, 습도 60%, 대기 중에 노출시켰대요. 매일 사진 찍어서 기록했다고 해요. 매일 사진이라고요? 그렇다면 변화 과정을 모두 추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네이처 편집부에서 3개월간 검증했대요. 독립된 실험실 2곳에서 재현 실험도 성공했고요. 3개월 검증이요? 네이처는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허술한 연구는 절대 통과시키지 않아요. 컴퓨터를 켜서 네이처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정말 있었어요. 논문 초록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서퍼스 일렉트란 오버 마이너스 억 유멜레이션 프리벤츠 카퍼 아크서데이션 인데 퍼너틀리. 제목을 번역해보니 표면 전자 과축적이 구리 산화를 무한정 방지한다였어요. 초록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복잡한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구리 표면의 전자 분포를 조작해서 산소와의 결합을 원천 차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 아니에요? 항공기 부품도 이제 안전하겠네요. 클라라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항공산업에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구리 배선이 영구히 안전하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40년간 제가 봐온 모든 구리는 예외 없이 산화했어요. 특히 항공기처럼 고온과 진동에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더욱 빨랐습니다. 클라라, 논문 전문을 구할 수 있겠니? 소르본 도서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내일 보내드릴게요. 통화를 끊고 다시 기사를 읽었습니다. 박준호라는 연구원이 30년간 연구한 결과라고 했어요. 30년이요. 제 경력과 비슷한 시간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을까요? 네이처에 실린다면 분명 검증된 연구일 텐데요. 아니에요.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논문을 직접 읽어봐야 해요.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40년 경험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순 없거든요. 월요일 오전 9시 정각 유럽항공안전청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12명의 검사관이 타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쬐었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무슨 일인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청장 피에르 마르탱이 서류를 펼쳤어요. 엘리자베트, 한국 구리 연구건에 대해 논의하려 합니다. 한국 구리라고요? 지난 주말 내내 클라라가 보내준 논문을 읽었어요. 복잡한 화학식과 그래프가 가득했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정말 구리 산화를 막았다는 거였어요. 각국에서 검증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미국, 일본 모두 의심스럽다는 입장이에요. 당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문제는 항공기 부품 적용 가능성입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우리 산업 전체가 바뀔 수 있어요. 마르탱 청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구리 배선 교체 비용만 연간 수억 유로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검사관을 보내려 합니다. 직접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중립적인 검사관이라니요. 설마 저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엘리자베트,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40년 경험과 구리 전문성을 갖췄으니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까지 가라는 얘기였습니다. 청장님, 저는 이미 65세입니다. 장거리 출장이 쉽지 않아요. 변명이었습니다. 사실은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제 40년 경험이 무너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2주 일정입니다. 서울대 연구진과 국립소재연구원을 방문하세요. 모든 실험을 직접 확인하고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르탱 청장이 항공권을 건넸어요. 에어프랑스 KE902편, 파리-인천 직항이었습니다. 12시간 비행이라고 적혀 있었죠. 출발은 이번 목요일입니다. 3일 뒤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자베트가 한국에 간다더군. 구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로 고생이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무감이 앞섰어요. 검사관으로서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캐리어를 꺼냈어요. 40년간 수없이 다녔던 출장이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클라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한국에 가세요? 그래야겠구나.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신나요. 할머니가 역사의 증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역사의 증인이라고요? 과장된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클라라 말에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목요일 새벽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을 내밀며 생각했습니다. 65세 나이에 한국까지 간다니 결국 눈으로 확인해야겠군.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40년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데이터와 실험 결과만 믿겠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가 작아져 갔어요. 12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제 상식을 뒤흔들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출장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1시간 30분을 달려 서울대에 도착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재료공학과 지하 1층 실험실 앞에 서 있었어요.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죠.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12시간 비행의 피로가 몰려왔지만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박준호 연구원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52세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지었죠.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실험을 보여드리겠어요. 실험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중앙에 유리 챔버가 놓여 있었어요. 크기는 가로세로 50cm 정도였습니다. 옆에는 온도계와 산소농도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었죠. 먼저 일반 구리부터 보겠습니다. 박준호 연구원이 1cm 크기의 구리 조각을 집게로 집어 챔버 안에 넣었어요. 반짝이는 구리색이었습니다. 온도를 300도까지 올리겠습니다. 순수 산소를 주입하면서요. 300도라고요? 일반적인 구리 산화 실험보다 훨씬 높은 온도였어요. 순수 산소까지 주입한다면 산화 반응이 극도로 빨라질 겁니다. 챔버 안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50도, 200도, 250도. 디지털 온도계 숫자가 빠르게 변했습니다. 300도 도달했습니다. 산소 주입 시작하겠어요. 박준호 연구원이 밸브를 돌렸어요. 챔버 안으로 무색의 기체가 들어갔습니다. 산소 농도가 21%에서 95%로 급상승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리 표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반짝이던 표면에 검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30초도 안 되어 전체가 검게 변했죠. 예상대로군요. 일반 구리는 고온 산소 환경에서 즉시 산화합니다. 박준호 연구원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도 알고 있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저희 신소재를 보겠습니다. 또 다른 구리 조각을 꺼냈어요. 크기와 모양은 똑같았지만 표면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더 매끄럽고 광택이 강했어요. 같은 조건으로 실험하겠습니다. 챔버를 청소하고 새로운 구리를 넣었어요. 다시 300도까지 가열했습니다. 산소를 주입했죠. 1분이 지났어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5분이 지났어요. 구리가 처음과 똑같이 반짝거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습니다. 300도 고온의 순수 산소까지 주입했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10분 경과했습니다. 박준호 연구원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구리는 여전히 금속 광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300도를 넘겼는데도 표면이 그대로라니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원자 단위 표면 처리의 효과입니다. 구리 원자와 산소 원자의 결합을 원천 차단했어요. 박준호 연구원의 설명이었지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40년간 봐온 모든 구리는 예외 없이 산화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더 빨랐어요. 하지만 눈앞의 구리는 달랐습니다. 마치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정말 10분 동안 변화가 없었나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최장 6시간 실험했는데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6시간이라고요? 더욱 놀라웠어요. 실험이 끝나고 구리를 꺼내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기 그지없었어요. 산화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40년 경험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00도 실험이 끝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오후 4시 15분. 박준호 연구원이 실험실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투명한 유리 케이스 12개가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라벨이 붙어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짝거리는 게 보였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보게 될 것 같았어요. 이제 장기 보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연구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첫 번째 케이스 앞에 섰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제작. 라벨을 읽는 순간 계산이 빨랐어요. 2년 전이었습니다. 정확히 24개월이 지났죠. 대기 중에 노출시킨 상태로 보관했습니다. 온도는 실온, 습도는 자연 상태예요. 케이스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서 구리 조각이 나왔습니다. 크기는 2cm 정도였어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구리가 마치 금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방금 만든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이게 정말 2년 된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매일 사진을 찍어 기록했습니다.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박준호 연구원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730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각도에서 찍은 거였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 사진이 똑같았어요. 두 번째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18개월 보관 샘플입니다. 역시 반짝거렸어요. 산화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케이스를 열었어요.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다양한 기간의 샘플들이었습니다. 모두 처음 모습 그대로였죠. 2년이 지났는데 어제 만든 듯 빛나다니. 내 상식이 무너진다. 중얼거린 말이었지만 박준호 연구원이 들었나 봐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30년간 연구했지만 이런 결과는 처음이었어요. 30년이라고요? 제 경력과 비슷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샘플을 손에 들었어요. 24개월 동안 대기 중에 노출되었다는 구리였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표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봐도 산화층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원자 단위에서 표면 구조를 바꿨습니다. 구리 원자 위에 전자 밀도를 높여 산소가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비교를 위해 일반 구리 샘플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기간 보관한 것이었어요. 표면이 푸른 녹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24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산화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신소재와 일반 구리를 나란히 놓고 보세요. 두 개를 손바닥 위에 올렸어요. 완전히 다른 물질 같았습니다. 하나는 금처럼 빛났고 다른 하나는 녹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실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40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이 흔들렸습니다. 구리는 반드시 산화한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절대 법칙이었어요. 하지만 눈앞의 샘플은 그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결과는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24개월 동안 변화가 없다니 믿기 어려웠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박준호 연구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도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백 번 반복해도 같은 결과였어요. 수백 번이라고요? 그렇다면 우연이 아니라 확실한 기술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샘플 확인이 끝나고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6시 30분. 박준호 연구원이 대형 모니터 3대를 켰어요. 화상회의 준비였습니다. 스피커에서 연결음이 울렸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실험실에 메아리 쳤어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회의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첫 번째 화면에 독일인이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리하르트 크라머입니다. 독일 금속산업연합회 회장이죠.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는 미국인이 보였어요. 제임스 윌슨, MIT 재료공학과 교수입니다. 세 번째 화면에는 일본인이 연결되었어요. 도쿄대학 나카무라입니다. 모두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리하르트 크라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발표를 검토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인정하지만 실용성에 의문이 있어요. 실용성이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비용 문제입니다. 원자 단위 표면 처리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요? 크라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양산이 가능한가요?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기술 아닌가요? 제임스 윌슨도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박준호 연구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용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기존 금도금 대비 20% 수준이에요. 20%라고요? 5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원자 단위 가공이 그렇게 저렴할 리 없어요. 크라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세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연구원이 화면을 공유했어요. 복잡한 표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금의 20% 비용으로 40% 더 높은 전도성을 확보했습니다. 전도성까지 40% 향상이라니요. 놀라운 수치였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증명해보세요. 윌슨 교수가 반박했어요. 이미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월 1톤 생산이 가능해요. 월 1톤이라고요? 실험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공장 사진이 나왔어요. 대형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구리 제품들이 이동하고 있었죠. 장비 투자비는 얼마인가요? 나카무라가 질문했어요. 기존 도금 설비의 절반 수준입니다. 투자 회수 기간은 2년이에요. 절반 비용의 2년 회수라니 경제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래도 금의 안전성을 따라올 순 없어요. 금은 수천 년간 검증된 소재입니다. 크라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내구성 테스트 결과를 보겠습니다. 박준호 연구원이 새로운 데이터를 공유했어요. 온도, 습도, 진동, 충격 등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한 결과였습니다. 모든 조건에서 금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프가 명확했어요. 신소재 구리가 금을 앞섰습니다. 화상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3명의 전문가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박준호 연구원이 물었어요.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크라머의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니터가 꺼졌어요. 실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금의 5분의 1 비용으로 더 나은 성능이라니요. 항공산업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혁신이었습니다. 40년간 금을 최고로 여겨왔는데 그 상식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7시 45분, 박준호 연구원이 새로운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유럽 전체 검사관들과의 화상회의였습니다. 모니터 5대가 켜져 있었죠. 키보드 소리가 빨라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증언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첫 번째 화면에 마르탱 청장이 나타났습니다. 파리 본부에서 접속한 거였어요. 엘리자베트, 검증 결과를 보고해주세요. 다른 화면들에도 동료 검사관들이 하나둘 연결되었습니다. 독일의 하인츠, 이탈리아의 마르코, 스페인의 카를로스까지 총 12명이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권위가 어깨를 무겁게 눌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발표는 사실입니다. 화면 속 동료들이 웅성거렸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엘리자베트, 정말 확신하는 건가요? 하인츠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40년 경험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실험을 목격했습니다. 300도 고온의 순수 산소를 주입해도 10분간 변화가 없었어요. 10분이면 짧은 시간 아닌가요? 마르코가 반박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2년간 보관한 샘플도 확인했어요. 24개월 동안 대기 중에 노출했는데도 산화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더 놀라운 건 600시간 연속 실험이었습니다. 600시간 실험은 제가 직접 설계한 거였어요. 25일 동안 쉬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600시간 산화 실험에서도 변색은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화면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엘리자베트, 정말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당신의 40년 경험을 모두 뒤엎는 결과잖아요. 카를로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경험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할 순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박준호 연구원이 실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600시간 동안 찍은 타임랩스 영상이었어요. 구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조작된 게 아닌가요? 하인츠가 의심했어요.
제가 직접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24시간 감시 하에 촬영했어요. 제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게다가 경제성도 확인했습니다. 금도금 비용의 20%로 40%더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숫자가 명확했어요. 마르탱 청장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엘리자베트의 40년 경험과 권위를 믿겠습니다. 유럽항공안전청은 한국 신소재를 공식 인증하겠어요. 순간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니터가 꺼졌어요. 박준호 연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저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40년 경험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유럽항공안전청 인증이 끝나고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10시 15분. 서울대 연구실은 조용했어요. 박준호 연구원과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 켜져 있어서 분위기가 차분했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하루 종일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박준호 연구원님, 30년 연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박준호 연구원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다른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1995년, 제가 25살 때였습니다. 25살이라니 젊은 나이였네요. 알루미늄 합금을 연구했는데 우연히 구리 산화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우연이었다고요? 인생을 바꾼 운명적 만남이었습니다. 첫 10년은 완전 실패였어요. 수백 번 실험해도 구리는 어김없이 녹슬었습니다. 박준호 연구원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포기하라고 했어요. 불가능한 연구라고 비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연구였으니까요. 그래도 계속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요? 대단한 의지력이었어요. 20년째 되던 해에 작은 실마리를 찾았어요. 전자 밀도와 산화 반응의 관계였습니다. 20년 만에 실마리라니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었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5년 더 걸렸어요. 이론을 실제로 구현하는데 말이죠. 총 25년이었습니다. 제 항공 검사관 경력보다 더 긴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5년이 가장 힘들었어요. 성공 직전까지 갔다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박준호 연구원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2020년에 드디어 성공했어요. 처음으로 30일간 산화하지 않는 구리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이라면 코로나 시기였어요. 전 세계가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제가 물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박준호 연구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 동안 수백 번 실패했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니요. 가족들도 힘들어했어요. 성과 없는 연구에 평생을 바치는 제가 안타까웠나 봐요. 가족의 희생도 컸을 거예요. 하지만 아내가 늘 응원해줬어요.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고 믿어줬습니다. 좋은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네요. 지금 이 성과가 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그게 목표예요. 구리가 금만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인류의 미래가 바뀔 겁니다. 인류의 미래라고요? 큰 그림이었어요. 항공기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제품에 적용될 수 있어요. 비용은 줄이고 성능은 높이는 거죠.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실험실을 나서며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반짝거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상식이 완전히 바뀐 하루였어요. 불가능을 거부한 한 연구자의 집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준호 연구원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진짜 기적을 만든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에서 보낸 2주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마음, 저희는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의 모든 감동의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늘 감사드립니다.